러시아에 이미 만여 명을 파병한 북한이요, 이 동해안 방어부대에서 5천여 명을 증발을 해서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25 때 김일성이 이 주요 항구 방어 임무를 맡겼던 제7군단, 이 조직이 파병 부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 TV조선이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한 당국 소식통은 7군단이 주축인 이 병력 5천여 명이 자강도 개막원 일대에서 이 러시아 2차 파병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자강도 개막원에서 하는 이유는 이 북한에서도 가장 추운 지대라서 겨울 훈련에 적합을 하고 또 인적이 드물어서 이 파병 소문 확산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제7군단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에 호되게 당했던 김일성이 이 강원도 원산을 중심으로 동해안 상륙 저지를 맡긴 부대입니다. 이 관련해 조선 중앙TV 방송 그리고 이 국회 국방위 소속의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적의 해안방어 부대로 자라난 위훈 많고 자랑도 많은 부대 제7군단 종대를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서 판단한 것은 한 12,000, 그다음에 실은 15,000명까지 보고 있는데 무기 체계를 운용할 병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포병 지원 병력도 이제 파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은 특수부대 위주의 전투병일 가능성이 높고요. 교전에 지금 참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북한 관련 소식통은 방어가 주 임무인 7군단이 러시아가 되찾은 쿠르스크 동부의 방어 임무를 맡을 계획이지만 러시아가 약속한 로켓 발사 기술과 첨단 장비 제공이 늦어지면서 2차 파병이 미뤄지는 걸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세부 내용이 모두 조율되면 추가 파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 파병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내년 1월 트럼프 취임에 앞서 러시아와 북한이 대규모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2차 파병에는 1차 파견 병력의 피해 규모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났다. 만약에 이런 게 확인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도 더 많은 병력을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건데요. 관련해서 외신을 통해서요,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습을 받아서 북한군 고위 장성 1명이 부상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고위 장성 1명이 부상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에 군인 만여 명 이상과 장교들을 파병한 이후로 북한 고위 장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서방 당국자가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들 당국자는 해당 북한군 장교가 얼마나 다쳤는지와 그의 신원 등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 고위급 장교는 3명으로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복 총참모부 총참모장을 비롯해 리창호 정찰총국장 그리고 신금철 인민군소장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로 알려진 북한군 고위 장교는 지난 20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향한 우크라이나군의 영국 프랑스산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우 공격에 의해 다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톰 섀도우 공격 전날에는요,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이죠,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도 이제 미사일로 반격하고 나섰는데요.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쟁 발발 이후에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발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사일을 서로에 대해서 쏘는 이 미사일 전쟁으로 비화하면서 확전으로 치닫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요, 러시아가 이번에 발사를 한 건 ICBM이 아니라 이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발사 30분 전에 미국에 통보도 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푸틴은 이 서방 세력의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 같은 공격을 실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우크라 측과 이 푸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Media reports out saying that Storm Shadow missiles have been fired into Russian territory. So as I say, we are very good planners. We plan and will be defending and giving punches back.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том числе и испытание одной из нов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당초 알려진 대로 러시아가 ICBM을 발사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이번에 사용한 미사일은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는
훨씬 더 위험한 이 신형 무기로서 이 향후 핵탄두 장착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이 일반 국민들의 교류, 이것도 또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러시아 유튜버가 이 북한으로 관광을 가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북한이 러시아한테 이 파병의 대가로 결국 일반 국민의 관광 수입까지 보장해 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추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듯한 러시아 관광객이 유튜브에 올린 여행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관광객들은 이 평양 주체탑, 만경대 소년궁전, 함경도 칠보산 등을 방문하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5일간 북한 여행을 위해 내는 비용은 항공, 비자, 보험을 포함해 우리 돈 193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로부터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를 보답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러시아 유튜버가 촬영한 북한 여행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유희들이 환영합니다. 우리 궁전 창립에 주마영 없었으지 친필하십니다. 영상에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평양도로에 일본과 독일 고급 자동차가 버젓이 달리고 있고, 그리고 매점 냉장고에는 해외 맥주 등도 놓여 있는 게 포착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방으로 가면 기름이 아닌 수츠로 움직이는 목탄 트럭이 보이거나 추운 날 유리창이 없는 일부 건물들도 있는 등 열악한 북한 환경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교전 이후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CBM을 발사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군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그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이다, 자신들이 새롭게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게 ICBM이든 중거리 미사일이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형 무기다, 여기에는 지금 이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푸틴이 핵전쟁을 계속 핵전쟁 카드를 손에 만지작거리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결국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앞으로 핵탄두를 장착해서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더욱더 노골화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제3차 세계대전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러시아가 내부 교정을 바꿔서 이 핵 보유국의 도움을 받아서 비핵 보유국이 공격을 본인들에게 해도 본인들의 핵으로 그것을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핵전쟁을 벌이겠다는 이야기, 아주 살벌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뭐 미사일을 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부딪히고 있는 이유가 아마 종전이든 휴전이든 임박했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 아마 종전이 휴전이 될 거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참전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지금 현재 러시아의 이런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히고 있는 그 발사의 행위들은 조 바이든이 퇴임을 2달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사거리 300km 에이테크에 대한 미사일을 허용하면서 조금 자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단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거기 핵탄두를 장착해서 언제든 핵공격을 우리는 결정하겠다라는 맞불 작전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한반도에 혹시 영향을 미칠지 좀 예의주시되는 부분이다, 그래 보입니다. 네, 관련한 속보로요 하나 전해드리면은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드론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를 못해서 이게 추락을 하면서 오히려 북한군이 사상을 입었다, 이런 보고를 맥콜 위원장이 받았다. 아마 미국 정보나 그다음에 보안당국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맥콜 위원장은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어 소통의 문제, 그리고 훈련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